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대학교 이재봉 교수입니다. 매주 1년이 넘도록 이렇게 더우나 추우나 매일 나오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블랙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딱한 게, 많은 나라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언론에서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불복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거리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집권 세력이 부정을 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정치적 해결이든 아니면 혁명으로 끝나든 또 법적인 해결로 나든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으로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야당은 불복선언은커녕 부정선거에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그 증거들도 명확합니다. 외국에 있는 학자들, 언론가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당도 알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라는 것을. 경찰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보시는 경찰분들도 4.15 선거는 부정선거였다는 걸 대부분 알고 계시고 고위직으로 올라가실수록 그거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침묵을 할까요? 왜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침묵을 할까요? 그 더더군다나 가장 피해 당사자인 야당이 왜 침묵을 할까요? 저기 민경욱 의원 한 분만 빼놓고 난 다음에는 다 침묵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대선 기간이 되니까 이것이 자기한테 유리할까 유리하지 않을까 계산에 의해서 살짝 엄지발가락을 올려놓는 수준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은 참으로 불행합니다. 임진왜란 때도 백성을 버리고 선조가 도망을 갔죠. 아시죠? 그리고 병자호란 때도 앞장서서 싸우자고 그랬던 놈들은 전부 도망가고 결국은 임금이라는 자가 이마를 머리를 치고 바닥을 막으면서 그 절을 했죠. 그런데 도륙을 당한 사람은 누굽니까? 도륙을 사람들은 백성이고 귤을 10만 개를 잘라서 바쳤죠. 그 사람들 전과를 갖다가 그 출정한 그 장군들의 전과를 갖다가 높여주기 위해서 백성들 귤을 자르라 그러면 자기 귤을 잘라서 바치거나 자기 자식의 귤을 잘라서 바쳤다면은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백성들의 귤을 자르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좋다고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 당인가 이 사람들이 왜 침묵하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가능성은 그들이 무지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많은 나라에서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받아 선거에 개입을 했고 중국 공산당에 종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갖다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국민의힘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판사 출신도 많고 검사 출신도 많고 우수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침묵을 할까요? 두 번째나 세 번째의 가능성이겠죠. 그들은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4.15 부정선거를 이용했을 수도 있고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국민들은 참으로 불쌍하고도 딱한 신세에 있습니다. 몇천 년 전에도 그 나라를 들어맞추는데 집권층이, 권력층이 앞장서서 들어맞췄고 지금도 야당이 아닌 야당이 국회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야 믿을 사람이 없고 정중화되어 있는 정치인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 돼 있고 4.15 부정선거는 밝혀내기 어렵게 지금 돼 있습니다.
여기서 왜 재판을 갖다 182일 내에 재검을 하지 않느냐? 왜 4.15 부정선거를 보도하지 않느냐? 당신네들은 야당 국회의원 맞느냐?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검사가 맞느냐? 이런 말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여러분들 병자호란 때도 의병이 대한민국 조선을 막아냈고요. 임진왜란 때도 의병이 막아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야당이요 불복하고 부정선거를 제기하지 않는데 국민이 이렇게 1년 이상 끈질기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매일 나오고 매주 나와서 자기 생업을 거의 다 접다시피 하면서 매일 나오고 이렇게 싸우는 국민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저력이고요. 여러분들 다음 대통령 선거 후보 나오는 사람의 기준을 저는 이렇게 삼습니다. 첫 번째,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재발을 방지할 수, 제도적 개선을 해나가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 두 번째,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 세 번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중국 공산당과 야합 세력, 지금 그리고 주사파와 여당의 야합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세 가지를 밝혀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지지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모른다 그러고 그것을 피하려고 그러고 그런다면은 뭐하러 국회의원을 하고 뭐하러 대통령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저는 대통령 후보들한테 묻겠습니다. 당신들은 왜 대통령을 하려고 그럽니까? 대한민국을 팔아먹으려고 그럽니까? 중국 공산당한테 팔아먹으려고 대통령 하려고요? 아니면 문재인같이 돈을 수조 원을 떼어먹어가지고 나라를 갖다가 자기 돈 떼어먹은 거 막아내기 위해서 검찰 개혁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통령 하려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4.15 부정선거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여러 국민들이, 이 거리에 있는 애국 시민들이 시간이 100년, 200년이 지나고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전에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하고 병자호란 때 나라를 구하고 한일 합방 시절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한 사람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과 지금 야당 정치인들은 이화동이보다 더 나쁜 매국노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수를 한 26년 정도 하고 나이가 이제 60이 얼마 안 남은 나이에서 요즘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고 진보하는 것이다라는 것,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역사 철학을 공부하고 역사 법칙을 공부했는데 왜 우리나라는 경제대국 10인데 역사는 정치하거나 퇴행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진보 방식은 이렇게 발전을 하거든요. 나선형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발전합니다. 지금 이 구간입니다. 정치하거나 역행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죠. 그것은 우리 세대에 못 볼 수도 있고 우리 세대에 중국 공산당의 식민지가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역사는 진보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 정말로 빛을 보지 못하고 영광을 보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4.15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50년,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전부하는 겁니다.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문재인, 그러면
100년 있다가 이렇게 친중, 종북, 매국 세력의 매국노 1번 문재인은 묘지기만 하면 딱 어울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주사파와 시진핑에 등에업고 광화문에서 난동을 일으켜서 대통령을 착탈한 자며 불과 몇 년 후에 중국 공산당의 힘을 빌어 180여 석을 얻어서 대한민국을 중국에 속국화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자행한 자다. 거기에는 그 당시 야당 대표, 야당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여러 유력 인사들이 적극 도와줬고, 그들을 우리는 신중, 종중, 매국 세력의 1번 순위로 올린다, 이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저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 조금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역했던 대법관들, 선관위 위원장들, 이런 사람들 얼마나 치부하고 권력에 얼마나 아부해서 잘 살지는 모르겠는데, 당신네들 손자와 당신들 자식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아버지 이름을, 부친의 이름을, 그리고 할아버지의 이름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못하고 조심해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절대로 그렇게 부정한 돈이나 부정한 일이나 불법적인 일이나 반역사적인 매국 행위가 한 세대, 두 세대, 3세대에 넘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겁니다. 아니, 김정은은 왜 3세대까지 내려가느냐? 김정은은 맞아 죽을 겁니다. 3세대가 됐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승리는 애국 시민의 것이고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승리자이며 역사의 주인입니다. 제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경찰 여러분들도 지금 이 강남 땅에 나와서 더운데 고생 많으시죠? 지금 이 건물들, 이 땅에 이 건물들, 이 땅들 중국 공산당이 사들인 거 알고 있죠?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가장 규제가 심한, 가장 지금도 언론 검열을 받고 있고 포탈 검열을 받는 네이버에 중국 공산당 대한민국 부동산 침투 이렇게 쳐보십시오. 그러면 다 잘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왜 부정선거를 얘기할 때 탄핵과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부정선거와 중국 공산당 탄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흐름을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코끼리 앞다리를 가지고 코끼리 전체를 조망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있는 야당 대선 후보한테 기대도 크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국힘당에 있는 매국 세력을 협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별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옳은 일들이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는 걸 굳게 믿고 여러분 열심히 싸우고 이 자리를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1인 시위이기 때문에 구호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제가 그 말은 꼭 하겠습니다. 이 말은 꼭 하겠습니다. 저도 문재인, 너는 절대로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거다. 나는 그것을 잘 알고 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내려와. 자,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화이팅!